네, 경기 미담 경기 미디어 축제 두 번째 날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는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영화 감독님들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와 2시간 동안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시내21 배동미 기자입니다. 네, 경기센터 다목절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경기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또 감독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영화 아워바디의 한가람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아워바디가 개봉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토론토 국제영화제도 다녀오시고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세계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한국 관객들을 만나오셨는데요. 그리고 개봉까지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관객들을 만났을 텐데 관객들이 전해준 감상과 그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워바디가 이제 촬영한 지 3년 정도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처음에 공개했던 거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였고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 사실 영화제 때 반응과 또 개봉했을 때 반응이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학교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교 안에서만 고민을 하고 그때 만들 때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잘 몰랐었는데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질문거리가 생길 수 있는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매해 영화 평론가상을 뽑는데요. 이번에 가장 많이 영평상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된 영화가 많은 신인 평론가들이 선택한 영화가 아워바디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감독님이 어떤 영화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아워바디를 보신 분들이라면 자영이처럼 20대 때에는 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가 영화를 되게 뒤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영화를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처음으로 만든 장편 영화가 아워바디고 아워바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과정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감독님의 실제 경험이 이 영화에 녹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고시라고 불리잖아요. 방송국 공채 시험에 굉장히 오랫동안 응시하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영이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PD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국 자체가 PD를 뽑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사실은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자영이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일을 몇 년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아워바디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대를 지나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비관주의적이고 어둡고 허무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경험들과 감정들이 아워바디에 들어있어서 아워바디가 약간 달리기를 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힐링 영화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또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는 자영의 모습이 감독님 실제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영화 속의 자영과 정말 비슷했나요?
우선 저는 리서치 회사는 제가 사회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고, 자영이가 겪는 그런 취업 과정이라든지 인턴 과정, 또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뭔가 차별 같은 걸 느끼는 것들은 사실 제가 방송국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아마 네. 25살에서 29살 정도까지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건 실제 사례가 아닐까 싶었던 게 그 명절 선물. 그게 다른 게 너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실제 경험이신가요? 네, 그것도 경험이고 일단 명절이 되면은 다 이제 회사에서 선물을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규직 직원들은 되게 좋은 거를 받았는데 뭐 와인 같은 것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파견회사에서 따로 선물이 나왔는데 그건 좀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뭐 치약 칫솔 같은 거였는데 생필품 위주의. 네, 그때 그걸로 막 선배들이 놀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그걸 놀려요? 정규직 선배들이? 좋은 거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약간 장난으로 막 했던 말인데 그딴 게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참, 네, 좀 아쉬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노력을 투여한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변화가 하루하루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운동에 되게 열심히 집착하는 친구 저도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거칠게 이야기하면 행정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여성 자영이 고시를 그만두고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몸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건 사실 자영의 신체, 변화하는 몸인데요. 근데 영화의 제목은 자영의 몸, 뭐 마이 바디가 아니라 아워 바디인데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도 주변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 저는 사실 자영이처럼 그렇게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냥 같이 달리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달리기를 했던 정도인데 주변에 현주나 자영이처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약간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무엇이 저 친구들을 저렇게까지 운동을 하게 만들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달리기를 하면은 건강해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었고 그 친구들이 진짜 몸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 그런 걸 영화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이 누군가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관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영화 속에서도 자영이 관찰하는 네.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영이가 혼자서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거울을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아무 이야기도 없을 때 이 영화에 저한테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바디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바디라고 했을 때 그게 몸이라는 단어랑은 좀 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케이블 TV에서 바디쇼라던가 이런 바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많이 사용될 때였고 그래서 바디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우선 있었는데 마이 바디보다는 아워 바디라고 했던 거는 사실 바디에 대한 이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이라면 이 영화에서도 사실 자영이뿐만이 아니라 자영이 동생까지도 자기 몸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은 좀 이런 화제를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처음엔 아워바디였는데 그냥 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지 그냥 약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워바디가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공개하고 나니까 제목에 대해서도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관객분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네. 저는 좀 재밌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주와 그 자영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바꿔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좁게 생각해서 현주와 자영 뭐 그들의 아워 바디인가 했는데 사실은 관객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제목이었네요. 영화를 보는 네, 사람들 굉장히 모두. 큰 포부가 있었죠 처음에는. 네. 아까 그 자영의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자영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영의 가족들 중에는 사실 취업 기간에 가장 마주하기 힘든 존재가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의 어머니가 교감 선생님이라는 게 작품에서 대사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늦둥이 여동생은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자영이 실패하는 모습, 그런 것까지도 되게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는 관찰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자영의 아버지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렇게 흔히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이긴 하지만 자영에게 특별히 이런 가족 구성원을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촬영을 했다가 편집됐던 대사가 있는데, 그 처음에 화영이가 자영이 집에 찾아오잖아요, 동생이. 그래서 집에 가자고 할 때 사실은 아빠가 며칠 전에 와서 짐을 다 가져갔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을 이혼을 했다라는, 되게 늦게 네. 이혼을 했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편집하면서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삭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없는 거였는데, 사실 아버지를 등장시키지 않은 거는 그냥 아버지 자체가 꼭 좀 필요한 얘기만 하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이의 지금 위치라면 사실 딸이니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서 엄마는 어쩌면 뭐 누군가의 아버지를 뭐 대표할 수도 있고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다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이한테 엄마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저도 언니가 있는데 네. 자매지간은 사실 굉장히 가깝고 서로의 변화를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조금 살이 쪘다거나 빠지면 언니는 바로바로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남매라서 모르는데 그런 걸 바로 캐치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옷도 같이 입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저는 동생이니까 어렸을 때 언니가 먼저 어른이 되잖아요. 그쵸. 같은 여자로서 그거를 지켜보는 게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가고, 나도 저렇게 어른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나는 언니처럼 살찌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언니가 되게 날씬해지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동생을 넣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가족이 신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매 간에는 그런 게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그 자영에게 하는 대사 중에 이제 좀 사람 같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자영이 이렇게 러닝을 해서 메달도 획득을 했고 이런 거를 되게 뿌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되게 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력이면 어디든 취업을 했겠다. 이런 대사가 사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가족이 정말 아프게 찌르는 대사인데 이런 대사를 쓰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런 악독한 좀 대사를 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는 좀 제 친구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취직이 잘 돼서 일찍 결혼도 하고 그런 친구들보다 되게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영이처럼 고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친구들도 있었고, 안타까웠던 거는 20대 때에는 어느 순간 그런 친구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하고 그게 좀 되게 가슴이 아팠고, 이 영화는 사실 그 친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작품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자영이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자영이는 왜 시험을 보지 않느냐. 너무 이해가지 않나요? 자기가 알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래서 그쵸. 보러 간다는 게 무의미한 건데. 근데 교수님들이나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영이가 저렇게 무작정 시험을 안 보는 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그래서 설명하는 걸 넣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설명을 넣었던 적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걸 다 빼고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엄마랑 했던 대화를 물어봤었어요. 아, 수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니?라고 연락이 되는 친구에게 물어봐서 네. 실제로 가져온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엄마가 했던 말도 있고 제 친구의 엄마가 했던 말도 있는데 가장 사실 제가 듣고 가슴이 아팠던 거는 어느 날 제 친구 어머니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등에 날개를 달고 날아갈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거를 네. 꼭 넣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녹아 들어갔던 거군요. 네. 아, 네. 또 이 배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 아워바디인데요. 최이서 배우, 그 윤자영 역할을 맡은 최이서 배우는 영화 박열로 각종 영화제 그리고 시상식에서 그해 신인 여우상을 탔던 배우입니다. 정말 가치를 딱 인정받고 이제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아워바디로 다시 영화 팬들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최이서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최이서 배우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점에서 자영의 모습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캐스팅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그 배우분들이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내요. 신인 그 독립영화 배우분들이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내서 거기 프로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최이서 배우 프로필이 있었던 거예요. 신인상을 받고 나서요? 받기 전에, 박열 전이었나요? 네, 박열 전에. 박열 그랬구나. 전에 네. 아마 옥자를 촬영하기 전이었나? 그때 하여튼 낯돌 같은 프로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는 박열이 개봉하기 전이었어서 네. 이 얼굴이 되게 제가 찾던 자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배우분 얼굴이 되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친근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내 친구 같은 느낌이 사실 있었어서 그리고 되게 미세한 감정 연기를 굉장히 잘 살릴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이제 막 영화를 찾아보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무렵에 박열이 개봉한다는 걸 알고 동기들이 약간 꿈을 접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출연하지 않을 것 같다. 아, 네. 근데 또 아워바디 PD였던 친구가 어느 날 그 인터넷 기사를 저한테 캡처해서 주면서 최이서 배우가 인터뷰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너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의 보내는 메시지처럼. 네, 네. 그래서 그래 밑줄 본전이니까 연락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배우분 일단 시나리오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자기도 하고 싶고 왜냐면 자기 지금 자영이는 영화에서 고대를 나왔는데 희서배가 연대를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자영 같은 친구가 자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서 일단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눴고 그래서 같이 일단 작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왠지 캐릭터를 실어 나르는 배우들이 자신의 디테일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최이서 배우가 좀 의견을 내서 영화에 반영된 부분도 있었어요? 우선은 재밌는 거는 자영이가 처음에 쓰고 나오는 안경이 네, 안경 되게 동그란 안경. 네, 네. 실제로 희서 배우가 쓰는 안경이었고 집에서 쓰시는 안경인 거예요? 지금은 희서 배우가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직접 아이디어를 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이 되는데 자영이도 이런 설정을 가지고 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가져오게 됐었어요. 그러면 각본에서는 아예 안경에 대한 디테일이 없었던 네, 거예요? 없었어요. 네. 근데 최이서 배우가 자신이 쓰는 안경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서 이 영화에서 자영이 안경을 쓰는 캐릭터인 걸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동네 친구, 먼저 러닝을 하고 있었던 달리기 메이트 현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뛰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저는 반지의 제왕의 엘프가 떠올랐어요. 엘프가 눈 위에서 걸어도 눈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그런 캐릭터인데 그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배우님께서 체대 출신이시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데 이 삶이 무거운 자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처럼 처음에는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현주 역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등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등단이 쉽사리 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현주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구성부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서사를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사는 또 무엇인지. 네. 우선 아워바디를 구상을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제 주변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대사에 나오지만 이것만 하면 세상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면 회사 가서 힘든 거는 그냥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운동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운동하는 게 예전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친구 몸이 되게 좋았거든요, 현주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 혹독하게 운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사실 그거는 재밌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재밌지 않은데 이 운동마저 안 하면 이 몸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였어요. 네, 운동을 하는 내가 나인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데 이것까지 사라져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른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 친구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데에서 자신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운동에. 그러니까 회사 생활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운동을 하는 게 줬던 성취감과 내가 이만큼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사라지는 게 좀 아쉽다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인물이 현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렇게 어둡지 않고 되게 밝게 끝나는 버전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어떤 여자가 이렇게 변신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운동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서 연민을 느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밝은 이야기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질문을 던지는 영화여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현주가 그 모든 질문을 그냥 품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장벽 같은 거는 여전히 있는 거고, 현주는 그 모든 한계를 다 맛본 사람이고, 자영이가 그런 현주를 만난 다음에 현주가 죽는 것까지 보고 나서 자영이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이야기 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현주가 앞서서 뛰면 자영이 너의 길을 빨아먹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의 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선 사람보다 뒤따르는 사람이 덜 힘들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실제로 들어보신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 사실 그런 뭔가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하는 말인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같이 달리는 친구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잘 달리는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뛰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길을 빨아먹으면서 뛰면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 집어넣게 됐어요. 네. 또 이 영화에서 가장 뜨거운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자영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현주 사망 이후에 현주가 언뜻 이야기했던 성적 판타지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과 하루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마치 달리기를 할 때 현주의 기가 자영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자영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정부장이라는 캐릭터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관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던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신체적인 충동이 사실은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하기도 하면서, 또 충격적인 것도 사실이라서 관객의 이 양분된 반응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의 반응과 그리고 일반 관객,
개봉 당시 관객의 반응이 양분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맥락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해외 영화제에서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사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누군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 부장가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찝어서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씬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영화를 총체적으로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이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한 번 있었는데 이유는 뭐 때문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라는 생각 그때는 못했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게 학교 작품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동기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시나리오를 졸업 작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그 씬에 대해서 누군가 걸고 넘어진 적이 사실 없었어요. 동기들도 교수님도요? 네. 네. 한 번도 거기서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결말이 너무 처음에 시나리오 개발할 때 결말이 너무 영화가 너무 차분하게 끝나는 것 같다. 더 큰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될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쓸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막 썼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아워바디고 제가 애초에 이야기를 만들 때 자영이가 달리기를 하면서 몸이 바뀌는 플롯이 있고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처음부터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하는 행위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그냥 좀 그 이야기도 들어가야 몸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그래서 전 남친과도 관계를 맺고 맞아요. 첫 장면 네. 초반에 나오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혼자 호텔에 갈 때까지 이게 또 하나의 플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당연히 넣고 싶었고 그 사이에 그 문제의 씬이 있는 건데 쓸 때는 사실 현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주가 말을 했던 의미는 내가 진짜 나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가 아니라 자기 또래 남자애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걔네가 나를 봐주지 않았다. 자기를 봐달라고만 하지 나를 봐주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말한 게 사실 포인트였고 자영이가 그걸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부장과 얘기를 할 때 부장님이 먼저 자영이에 대해서 자영이의 몸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든요. 그렇죠. 단단하다, 뭐 활력 있고 이런 걸 칭찬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삭제된 씬인데 부장님은 자출족이었어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진짜 어쩐지 네. 되게 탄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보면 부장실에 자전거가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퇴근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부장님이 자영이한테 너 몸이 진짜 좋아 보인다, 부럽다라는 건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몸에 대한 이야기가 주고받았고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자영이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현주의 영향도 있고 내가 정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듣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누군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쓸 때는 이게 뭔가 윤리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아까 그 정부장의 자전거 타는 TMI도 알려주셨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 정부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년부장, 만년 과장들의 그 배 나온 중년 남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이 영화 속에서 관객들은 모르는 TMI 같은 게 또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것도 삭제된 씬이 사실 많지 않긴 한데 좀 삭제됐던 대화 중에 또 민지랑 자영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조금 삭제된 게 있는데 민지도 자기의 운동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물들이 사실 다 운동을 하려고 하고는 있다. 그래서 민지는 회사에서 헬스를 끊으라고 돈을 줘서 헬스를 끊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듯이 약간 자기는 기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대화를 하는 씬도 있었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아웃바디니까 인물마다 다 어딘가는 자기가 운동을 하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좀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영의 몸이 변했지만 사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영화가 흘러가지는 않는데요. 자영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영의 눈에는 너무 완벽했던 현주 역시 등단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이처럼 랜덤하게 다가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또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영을 성장시키면서 몸을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성장 스토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도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던 건 이 작가의 마음, 감독님의 결심,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감독님의 원칙 같은 게 있으셨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결말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자영이가 어떻게 돼서 영화가 끝나면 좋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쓸 때는 자영이랑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에 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비슷한 많은 영화들을 봤을 때 좀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자영이가 진짜 좋은데 취직을 한다. 뭐 이런 상상도 해봤고, 이게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의 결말은 이게 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말을 너무 모르겠어서 그냥 같이 영화를 만드는 PD 친구한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자영이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몸을 쓰는 직업을 하면 어때? 라고 하길래 PT 선생님? 뭐 그런 거요? 아니 약간 택배 배달을 하는데 네. 왜냐면 이게 또 삭제된 씬이고 이건 아예 안 찍었지만 원래 시나리오에는 자영이가 힘이 세져가지고 회사에 있는 모든 정수기를 새 거로 교체해주는 물통을 바꿔주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영이가 생수를 배달하면서 끝나는 결말이었거든요, 사실. 생수 배달부인 네네. 걸로. 네. 근데 웃기게도 그게 그 시나리오가 일단 아카데미에 통과를 해가지고 선정작이 된 건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교수님들 결말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셔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모두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해도 이게 완전히 자영이가 이로써 행복해졌다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설정들이나 굉장히 사실적인 대사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행복하게 끝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락이 두절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배신감이 느껴지는 엔딩은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뭐가 한 가지가 잘 된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되지 어차피 않기 때문에 자영이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이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영이가 현주에게 말했었던 호텔에 가는 거를 마지막에 실행에 옮기는 결말이고 이것도 일종의 자영이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감독님들을 만나면 항상 여쭙는 질문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가람 감독님의 차기작 계획 혹은 준비하시고 있는 영화의 장르도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장면이 들어가는 뭐 어떠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림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힌 차기작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그냥 혼자 좀 구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웃바디를 공개하고 나서 너무 다양한 반응을 접하고 나서 아웃바디를 만들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영화를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뭔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아웃바디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겁먹었던 마음을 좀 다시 추스리고 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장르는 있지 않아요? SF나 드라마나 뭐 이런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장르도 좋고. 네. 저는 사실 장르는 좀 다양하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뭔가 해볼 수 있다면 나이를 좀 더 들기 전에 약간 멜로 같은 걸 해보고 싶다. 멜로 영화. 네. 그런 생각? 네. 지금까지 영화 아워바디 한가람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경기 미담, 경기 미디어 축제, 영화 감독과 집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 2장의 정승호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감독님한테 그래도 마지막 인사 말씀도 여쭙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하는 게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저도요. 너무 긴장을 했는데 또 기자님께서 좀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워바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저에게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4시부터 2장의 정승호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